세 번째 시간입니다. 8번 RDRP에 대한 내용이고요. RDRP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즉 RNA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상보적인 RNA 한 가닥을 만들어내는 중합 효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복제 전사를 위해서 RDRP라는 효소가 필요해요. 이런 효소는 숙주세포인 사람세포나 대부분의 생물에는 이런 효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독특한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갖고 다니면서 자신의 효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RDRP는 RNA를 주형으로 RNA를 만드는 거니까 RNA를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이 RNA 복제 효소, 즉 RNA 리플리케이즈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RDRP와 RNA 복제 효소, RNA 리플리케이즈 같은 이름이라서 두 가지 다 아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효소는 숙주세포에 해당하는 사람세포에는 없습니다. 사람세포는 RNA를 주형으로 RNA를 합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RNA 중합효소는 DNA를 주형으로 RNA를 합성합니다. 사람 세포의 경우는 전사가 이 RNA 중합효소에 의해 이루어지죠. 자, 사스코브2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RDRP를 갖는다는 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단순 지문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RDRP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RDRP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합효소를 좀 자세히 종류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중합효소 주형이 DNA인 경우, 즉 주형이 DNA 한 가닥인 경우가 있고 주형이 RNA 한 가닥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의 상보적인 DNA를 만들어내는 건 DNA 중합효소죠. 그의 상보적인 RNA를 만들어내는 건 RNA 중합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중합효소 폴리머레이즈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DNA가 주형일 때 DNA를 중합한 효소입니다. D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죠. 얘는 대부분의 생물은 유전물질이 DNA죠. 그래서 DNA 복제 시의 효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DNA 중합효소,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부르는 효소들이 이 D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생물의 복제 시에 사용되는 효소죠. 두 번째, DNA를 주형으로 상보적인 RNA 가닥을 합성해내는 효소. D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죠. 일반적인 생물의 전사 시에 우리가 RNA 중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부르는 효소가 D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DNA 중합효소와 RNA 중합효소는 익숙한 효소죠. 저 아래쪽의 두 가지는 좀 특이한 효소들이죠. 자, 주형이 RNA일 때 상보적인 DNA를 합성한 효소입니다. R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죠. 얘의 이름은 역전사 효소입니다. DNA를 주형으로 RNA를 만들어내는 게 전사이고 얘는 거꾸로죠. RNA를 주형으로 DNA를 만들기 때문에 역전사고 이 효소가 역전사 효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죠. 자, 일반적인 생물은 이 역전사 효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갖고 있지 않고요. 특이하게 레트로바이러스는 이 역전사 효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갖죠. 레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제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 생활 방식이 좀 독특한데 아까 보셨듯이 레트로바이러스는 RNA를 유전물질로 갖죠.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가 어떤 세포를 감염시키면 그 숙주세포 내부에 자신의 유전물질인 RNA를 집어넣고 이 RNA를 자신의 효소인 역전사 효소를 통해 DNA 서열을 만들어냅니다. 그 DNA를 이중가닥으로 만들고
이중가닥 DNA를 숙주세포의 DNA, 염색체 DNA 중간에 끼워 넣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역전사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고유의 독특한 효소인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NA를 주용으로 RNA를 만들어내는 효소, 아까 보신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죠. 얘가 RDRP이고 다른 이름은 RNA 리플리케이즈 복제 효소였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두 가지 바이러스가 RDRP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번식, 증식을 위해서 RDRP를 꼭 필요로 합니다. RNA를 주용으로 RNA를 만드는 효소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중합효소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고, 자,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시면 바이러스는 이제 유전물질이 DNA인 경우도 있고 RNA인 경우도 있지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은 유전물질이 DNA입니다. 모든 생물의 세포는 이제 복제를 해야 되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전사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유전물질이 DNA이기 때문에 복제할 때는 어떤 애를 써야 되죠? DNA를 복제해서 똑같은 DNA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D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를 써야 됩니다. 일반적인 중합효소가 복제 시에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일반적인 생물은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사는 DNA의 유전 정보를 주로 mRNA의 유전 정보에 담은 다음에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전사에 사용되는 일반 생물들의 효소는 D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일반적인 전사 시의 RNA 중합 효소입니다. 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이 아까 보셨듯이 RNA입니다. 단일 가닥이고 파지티브 센스였지만 일단 RNA죠. 자, 그러면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 때 유전 물질을 똑같이 RNA를 줘야 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복제할 때 RNA로부터 RNA를 복제해야 되기 때문에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필요합니다. RDRP가 즉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자손 바이러스의 구성 물질인 단백질들을 만들려고 할 때, 즉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자손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전사를 할 때는 그때도 RNA를 주용으로 RNA를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복제와 전사 시에 RNA를 주용으로 RNA를 만들어내는 RDRP,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RNA 복제 효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정확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사스코브2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고유의 효소인 RDRP, RNA 복제 효소를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생존 증식을 못합니다. 숙주세포인 인간세포는 이런 효소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물질인 RNA에 RDRP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와 전사 및 번역입니다. 자,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라고도 하고 바이러스의 생활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숙주세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주세포의 온갖 모든 물질들을 다 이용해서 자손 바이러스를 최대한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숙주세포가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수많은 자손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탈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자손 바이러스들은 또 새로운 숙주세포를 찾아서 그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인데,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자손 바이러스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죠. 첫 번째, 자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자손 바이러스한테 하나씩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자손 바이러스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자손 바이러스들한테 다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 복제라는 과정이 이제 바이러스가 자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유전체를 대량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사스코브2를 비롯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지티브 센스 RNA 지놈은 유전체죠. 그래서 유전자 전체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유전체라면 여기에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이렇게 유전자들 쭉 합쳐져 있죠. 단일 가닥 RNA이고 파지티브 센스라는 건 아까 보셨죠. 자, 얘를 주형으로 해서 네거티브 센스 RNA 지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복제 전사 복합체라는 자신의 효소 복합체를 만들어내요. 여기는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가 있지만 핵심은 아까 보신 이 RDRP가 이 복제 전사 복합체의 핵심적인 효소입니다. RDRP는 보셨듯이 RNA를 주형으로 RNA를 합성하는 중합 효소입니다. 자, 그래서 파지티브 센스 단일 가닥 RNA로부터 네거티브 센스 단일 가닥 RNA를 만들어낼 수 있죠. RDRP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 네거티브 센스 RNA 지놈을 가지고 다시 복제 전사 복합체가 작용을 합니다. 이 복합체의 핵심 효소는 RDRP죠. RDRP가 네거티브 센스를 주형으로 파지티브 센스 RNA 지놈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자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되는 거죠. 자손 바이러스한테 하나씩 나눠주기 위해서 많은 수의 파지티브 센스 단일 가닥 RNA 지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손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손 바이러스를 위한 단백질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안쪽 부분에 이 노란색 부분에는 유전 물질인 RNA도 있고 캡시드 단백질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뉴클리오 캡시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자, 이 뉴클리오 캡시드 단백질도 자손 바이러스들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요거는 엔빌롭인데, 엔빌롭은 자신의 물질이 아니라 숙주세포, 사람세포의 생체막을 뺏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탈취, 뺏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요 스파이크들은 스파이크 단백질들이 몇 개가 붙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손 바이러스를 위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합성을 해야 되고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M 프로틴, E 프로틴 이런 것들도 합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사 번역 과정이 아까 보신 스파이크 단백질 뭐 S 프로틴이라고 표시됐죠. S 프로틴, M 프로틴, E 프로틴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자손 바이러스를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뭐 S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인 거죠. 그래서 전체 지놈, 전체 RNA 다를 중합하는 게 아니고 이 유전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네거티브 RNA 서브 지놈을 만듭니다. 자, 얘는 파지티브고 얘는 네거티브죠. 상보적이니까. 그다음에 유전자 전체 지놈이 아니고 일부기 때문에 서브 지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복제전사 복합체가 작용을 하고요. 핵심 효소는 뭐였죠? RDRP였죠. RDRP는 RNA를 주형으로
상보적인 RNA를 합성하는 효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용으로 얘는 파지티브였죠. 파지티브를 주용으로 상보적인 네거티브 서브 지놈을 만듭니다. 근데 얘는 네거티브는 의미가 라이보좀이 붙어도 정상적인 번역을 할 수 없는 서열이었죠. 그래서 파지티브 서브 지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복제 전서 복합체가 작용하고요. 중심 효소인 RDRP가 네거티브 서브 지놈을 주용으로 파지티브, 이번엔 상보적인 게 파지티브겠죠. 파지티브 서브 지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숙주세포가 이번에는 숙주세포 입장에서는 이 파지티브 서브 지놈이 자신의 mRNA인지 바이러스의 파지티브 서브 지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mRNA라고 생각을 하고 라이보좀을 붙여서 mRNA가 있네, 라이보좀을 붙여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프로틴, S 프로틴, S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동일한 방식으로 M 프로틴, E 프로틴 이런 것들도 쭉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들을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아까 보신 자손 바이러스 유전체 하나에다가 필요한 S 프로틴 붙여주고, M 프로틴 붙여주고, E 프로틴 붙여주고, 그다음에 숙주세포의 생체막을 뺏어서 엔빌롭을 구성하면 바이러스, 자손 바이러스 입자 하나를 만들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자손 바이러스 입자들을 만들고 나면 이제 숙주세포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럼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이 자손 바이러스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 보시면 이제 쉽고요. 복제의 경우는 RDRP가 핵심인 복제 전서 복합체가 바이러스의 파지티브 RNA를 주용으로 상보적인 네거티브 RNA를 하나 만들고, 이 네거티브 RNA를 주용으로 많은 수의 상보적인 파지티브 RNA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파지티브 RNA 하나하나가 자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전사와 번역은 RDRP를 포함한 복제 전서 복합체가 바이러스의 파지티브 RNA 중에 일부에 대해, 하나의 유전자에 대해서만 상보적인 네거티브 서브 지놈을 만들죠. 근데 얘 갖고는 라이보좀이 붙어서 바로 번역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상보적인 파지티브 서브 지놈을 만듭니다. 그러면 숙주세포는 얘를 자신의 mRNA로 인식하게 됐고, 그럼 얘에 대해서 숙주세포의 라이보좀이 결합해서 바이러스의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죠. 예시로 아까 보신 스파이크 프로틴, S 프로틴, M 프로틴, E 프로틴 이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서 자손 바이러스의 구성 물질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복제를 통해서 자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만들고 전사 및 번역을 통해서 자손 바이러스의 단백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자손 바이러스들을 조립한 다음에 얘가 숙주세포를 죽이고 파괴하고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스코브2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공부하신 거고요. 좀 어렵습니다. 복제, 전사 및 번역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렵게 출제되면 이 내용 중에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 전사 번역을 공부하셨고,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공부하신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